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의 신청사 건립공사가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고 연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청사를 지은 지 54년 만인데요. 2025년 말 신청사가 들어서면 친화형 순천시 청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9년 준공된 순천시청사. 구조안전 시에서 D등급으로 안전에 크게 취약할 뿐 아니라 부서가 8개 외청으로 분산돼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후화로 재정 부담도 큰 건축물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7년 기존 청사를 대체할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현 시청사 인근의 2만 6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최종 입지까지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7년여의 기간이 흘렀고 시는 조만간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에 그 신청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도에 그 입지선정위원회하고 입지를 선정하고 지금 행정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지고 계약에 임박하게 된 상황입니다. 순천시 신청사는 옥상 정원을 포함한 곳곳에 공원들이 조성되면서 생태 도시의 이미지와 맞는 자연 친화적 디자인으로 건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2,165억 원이 투입됩니다. 1,940억이 지금 예산 확보돼 있고 2024년 이후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50억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이자 수입이 한 75억으로 예산했고 토탈 2,165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5년 말이면 신청사 시대를 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는 신청사 건립을 마치는 대로 현재 청사 부지를 원도심의 시민생활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천시의 오랜 수건 사업인 신청사 건립 사업, 편의성, 안전성, 경제성을 두루 갖춘 환경 친화형 순천시 신청사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흥군이 드론 산업 육성의 기폭제가 될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다음 달 착공합니다. 고흥군은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흥읍 항공센터 인근 13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9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드론 연구와 제조 등 4개 업종 25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전국 첫 드론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농공단지가 준공되면 1,5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이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453억여 원의 지역 주민 소득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시군에서 해양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정부 부처의 반대가 변수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올해 초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 계획 중 하나는 해양 레저 관광 산업 활성화였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해수부는 특히 남해안을 국제적인 해양 레저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리나 시설, 크루즈 등과 연계시켜 동부가 대표 해양 레저 관광 벨트로. 하지만 해양 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 단편적인 정책들이 주를 이룹니다. 수조 원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가운데 해양 관광 분야에 지원된 금액도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양 레저관광 진흥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고 최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수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관광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제정에 부정적입니다. 업무적으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관광 분야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체부 관광진흥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관광산업 전체에 대해서 유익하고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반대할 명분이 없는데 아마 해결문이고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면 해양관광공사를 설립해 여수에 유치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농협이 미래 농업을 선도해 나갈 청년 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청년 이사제를 도입합니다. 순천 농협은 어제 3차 임시 대의원회를 열고 만 46세 미만 청년 조합원들에게 비상임이사 1명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최남휴 순천 농협 조합장은 정관 개정 내용이 이번 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최종 인가 승인을 받게 되면 전국 최초로 청년 이사제를 시행되는 단위 농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전남경찰청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2달 동안 주간과 야간에 수시로 도내 곳곳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최근 5년간 음주 교통 사망 사고를 보면 시간대별로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68.1%로 가장 많았으며 요일별로는 월요일에 가장 많은 음주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약자 복지 강화를 약속하면서 내년 복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복지 혜택 확대는 좋은 일이지만 그에 맞춰 지방비 부담도 늘게 돼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체 복지 예산은 늘었지만 부문별 국비 감소와 지방 재정 상태 악화로 돌봄의 손길이 끊기는 곳들이 발생하는데요.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허리 수술을 받은 뒤 하루 종일 누워 지내야 했던 80대 어르신. 자식들도 타지에 있다 보니 홀로 화장실 가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루 3시간 찾아오는 긴급 돌봄 선생님만 기다렸던 이유입니다. 고생을 많이 해요. 내가 밥그릇 나도 못 견디고 이러고 허리 아프게 밥솥도 못 갖고 긴급 돌봄 서비스는 위기 상황에 놓인 노인과 장애인 등을 하루 3시간씩 모두 72시간 동안 돌보도록 한 국비 지원 사업. 장기 요양 신청 등 기존 복지 사업에 연결되기 전까지 돌봄 공백을 메꿔왔지만 내년부터는 36시간, 절반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내년도 국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돌봄 시간 자체가 줄면서 도내 100여 명에 가까운 돌봄 종사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은 주 72시간 4대 보험 보장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마저 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전남에서 가장 큰 규모로 노숙인 170여 명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해마다 도비 지원을 받아 노숙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세차나 요리, 제빵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사회 복귀 능력을 키우는 노숙인 시설의 핵심 사업이지만 내년부턴 관련 예산이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영비와 후원금 등으로 일부 충당해 볼 계획이지만 프로그램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또 생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긴급 돌봄을 비롯한 도내 복지 사업을 담당해온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국비 8억 6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전라남도의 예산만으로 내년도 복지 사업을 꾸리게 됐습니다. 올해 예산의 55% 수준으로 사업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사회서비스 예산, 사회복지 예산을 운영하면서 예고 없이 삭감을 한다든가 하면 그 피해가 정부가 강조하는 약자 복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라남도의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3조 3,869억 원. 올해보다 9.6% 늘어난 촘촘한 복지를 선언했지만 수혜 대상은 계속 늘고 분야마다 삭감된 국비 사업을 메꾸는데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시의회 최정필 의원이 여수 세계박람회장 개발 관련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해양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람회장 개발 마스터 플랜에 여수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민자 유치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여수시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매입한 토지에 불법 농막과 간이 화장실을 설치한 여수시 의원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3부는 어제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여수시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 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시 돌산의 평사리 인근 토지를 사들인 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농막과 간이 화장실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이 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경 브로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수사 분야에 있는 현직 경찰관들이 실질 심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장에 나왔습니다. 광주 모 경찰서 현직 형사과장인 경정과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 팀장인 경감입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수사 분야 현직 경찰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1시간 반가량 심사를 마치고 나온 두 경찰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내용 인정합니까? 브로커한테 돈 받은 거 맞습니까? 두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형사과장은 브로커 62살 성모 씨에게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 탕모 씨 사건 일부를 무마해주고 6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서울경찰청 팀장은 탁 씨가 서울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 일부 혐의를 벗을 수 있게 진술 조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성 씨와 성 씨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7개 업체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남 22개 시군과 맺은 광급공사 내역 등을 확보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목재와 냉난방기 납품 등으로 다양한데 6년 동안 19개 시군과 300여 건이 넘는 각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성 씨가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망에 오른 단체장들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접근해 사업을 따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브로커 성 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주 화요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구역청이 관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비자와 출입국 우대 제도에 대한 실무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최근 포스코 HY 클린메탈과 광양알루미늄 등 외투기업 14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2023 하반기 외투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코트라 외투기업 지원센터의 법무부 파견관을 초청해 투자비자와 체류허가, 출입국 우대 제도 등을 주제로 특강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제청은 올 상반기에 추진한 인사 노무 관련 실무 특강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외투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무와 환경 분야 등으로 특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가 순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별로 모니터합니다.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어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순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온라인으로 시청하며 모니터를 실시합니다.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이번 순천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시의원 각각의 출석과 태도, 전문성, 피감기관 만족도 등 평가 지표를 종합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년 예산안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해외 연수비와 공용 차량 구입비, 마을회관 정비 등 5건에 대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여순사건 지원사업비와 지역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 비용 등 7건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고흥에서 돈 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의 1심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1부는 어제 살인,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단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휘발유를 뿌려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화상 원인을 가장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남성은 지난해 11월 고흥군 녹동읍의 한 컨테이너에서 윷놀이를 하던 남성에게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했으며 1심 선고에 같이 항소했습니다.